솔직히 말씀드려 매년 처음처럼 인테리어 공사하실 수 있나요? 내 집처럼 쓸고 닦고 소품 정성 들여 꾸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썬다이 대표입니다. 주거 공간은 사용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상황, 성향에 따라 수납 공간을 확보, 물건을 분류 후 정리 수납합니다. 그리고 상업 공간은 판매하는 물건의 특징, 그리고 구입하는 사람의 형태와 목적을 고려한 다음에 상품의 진열 방법을 설계합니다. 학습 공간은 선생님과 아이들을 고려, 동선을 최소화해서 업무, 학습 효율을 높이고 이 학원에 우리 아이를 보내도 될까? 방문하는 학부모를 유혹할 수 있는 상업 공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잘 잡아드려야 합니다. 공간 크리에이터 썬다이 이 대표, 오늘은 학습 공간 3곳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학원입니다. 학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 상담실 겸 대기실입니다. 그 뒤로 보이는 탕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렸던 곳이죠. 이곳은 학생들이 대기하거나 학부모가 상담할 공간입니다. 첫인상이잖아요. 이왕이면 넓고 쾌적하게 보이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책상은 교실로 보내고 교실에 있던 연두색 책상을 가지고 와 산뜻한 안내 데스크로 변신했습니다. 왼쪽에 키 큰 장을 뒤쪽으로 배치, 넓은 공간 확보와 함께 탕비실하고 분리라는 신의 한 수를 두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을 관리 지도할 때 필요한 컴퓨터는 교실을 보내야 되지요. 아까 마지막에 봤는 사진 골로 보내고 학생, 학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작은 휴식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키 큰 책장으로 분리된 탕비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학생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수기를 가장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의 간단한 간식이나 비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교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플한 초록색 책상은 안내 데스크로 보내고 부모님들이 오는 그 대기 공간, 그 자리에 있던 선생님의 컴퓨터 책상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둥 아래에 있던 분홍색 책장을 선생님 책상 뒤로 보내 문구를 수납하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같은 공간, 가구, 물건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자리를 한 공간에 이렇게 두어서 업무와 학습의 효율을 동시에 마음하고 올리는 효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숨어있는 창고까지 완벽하게 구석구석 한 곳도 놓치지 않고 컨설팅 해드렸습니다. 우리 집 공간 컨설팅의 마지막은 가지고 계신 소품만으로 가능한 홈스타일링. 여기는 홈스타일링이 아니고 학원 스타일링인가요? 영어 학원에 웬 음악가 사진이 있나요? 음악가 사진은 피아노 학원 선생님한테 나눔하기로 하고 흩어져 있던 ABC 의자를 배치, 영어 학원을 영어 학원답게 꾸며드렸습니다. 다음은 다른 동네에 있는 영어 학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학원에 들어섰을 때 처음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학원에 방문하는 학생, 학부모 모두 제일 처음 접하는 곳이지요. 넓은 공간 확보 후 실용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키 큰 책장을 복도 끝으로 보내고 가림막을 걷어내 학생들이 편하게 앉아 책을 볼 수 있는 광장 같은 공간으로 연출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새로 산 가구 없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책상, 책장들 마치 제 짝을 만난 것처럼 짝꿍이 된 가구들입니다. 오늘만은 우리 학원 공간 컨설팅입니다. 학원 특집으로 제가 요 영상을 만든다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컨설팅 한 것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지금 더워 죽겠는데 트리가 보이네요. 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뭐 하는지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현관 입구 옆에 휴지통이 보이지 않게 왼쪽에 있던 파티션 제대로 활용해 드렸습니다. 교무실입니다. 아이들 케어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계셔야 할 곳은 창고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책상의 위치, 걸상의 색깔만 바꾸어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더해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는 문 옆으로 배치. 행거 같은 거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지저분해 보여야 되는 것들은 문 옆으로 배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습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교무실에 어울리지 않는 거, 교무실 같지 않게 보이게 하는 그런 가구와 가전들은 문 옆으로 배치하면 제일 좋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주셔가지고 데스크, 교무실뿐만 아니라 상담실, 매점, 각 방 구석구석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처음 시작할 땐 색,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가구 물건 하나둘씩 사다 보면 어느새 흐트러지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선생님들은 이런 거 정리정돈 이게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집중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학생들 공부 가르쳐주고 케어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요. 매년 처음처럼 인테리어 공사하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 선생님들이 내 집처럼 쓸고 닦고 소품 정성 들여 꾸밀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가구 재배치, 정리정돈, 홈스타일링, 그러니까 저도 이 대표 공간 재구성만으로 다시 처음과 같은 새 기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술 학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학원을 컨설팅할 땐 3가지 마음으로 저희가 접근합니다. 첫 번째, 내 아이를 맡길 엄마의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띵동! 미술 학원에 들어섰을 때 멋진 인테리어에 선생님의 세련된 감각이 느껴져 참 좋습니다. 마치 아뜰리에 같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지요? 그런데 복잡해 보이고 은근 아이들의 용품으로 산만한 것 같습니다. 사물함 위에 재료들을 치우고 그곳에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책장과 사물함 사이 이젤과 참고 자료가 섞여 있던 이곳을 정리하여 이젤만 배치합니다. 가구 재배치 정리정돈만으로 세련된 인테리어가 윤이 나게 반짝반짝 진짜 빛이 납니다. 가지고 계신 소품으로 최대 효과 내는 스타일링은 덤입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창고, 자료실이 없는 공간입니다. 아이들 작품 이젤로 깔끔해진 건 진짜 좋으나 그럼 미술학원 특성상 많은 미술 재료의 참고 자료 제대로 수납해드려야 되지요. 전면 책장을 파티션으로 변신, 그 뒤에 미술 재료를 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책장을 가림막으로 쓰고 그 뒤에 숨겨놓는 거죠. 안 보이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는 미리 바구니 구입하라 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구 재배치를 통해 수납 공간 확보해 놓고 필요한 게 있으면 추후 구매를 권유합니다. 선생님께는 여기까지는 안내해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수납 공간 확보는 해 드렸는데 이렇게 들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층계층계 올려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기에 알맞는 수납장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학습하는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이지요. 긴 테이블 가운데 있는 도구,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죠. 테이블을 나눠 두 모둠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재료들의 자리를 정해줍니다. 가지고 계신 칸막이, 바구니, 종이컵 활용해서 학생들이 사용하기도 선생님이 관리하기도 편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테이블을 둘로 나눈다고 하면 오히려 복잡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지만 이렇게 나누고 보니 어때요?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사용하기도 편해졌습니다. 좀 떨잖아야 애들 장난 안 칩니다. 집중도 훨씬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미술학원 특성상 너무 이렇게 다케다케 붙여 놓으면 물통 들고 가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6월인데 8월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단디 챙기시고요. 썬더 이 대표 반가운 소식아 서울 경기 직영정 소식 7월 가기 전에 빵 터뜨릴 수 있도록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진짜 막 불이 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 조금만 기다려 보아요. 네, 들어가세요.